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주유소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요즘 시장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다행히 시장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의 기분도 조금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트폴리오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 않다면 고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주유소 2부는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니까요.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정말 다 빨간불로 강하게 불을 켤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모두 열려 있습니다. 고민들 남겨주시면 최대한 접수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들 주저하지 말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니까요. 전화로 많은 고민들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화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고민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자, 역시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역시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서울경제TV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중에서는 전화가 가장 빠르니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종목 고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유소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실 파트너분과 인사를 또 나눠봐야겠죠? 자, 김도훈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파트너님이 너무 공감도 잘해주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출연해가지고 이제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상승할 때 같이 웃어주고, 네, 떨어질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전우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이 언행일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네,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 다 들어드리고요. 그다음에 같이 공감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김도훈 파트너의 이 말을 들으니까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진심. 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요.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도훈 파트너의 이 진심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최선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도훈 파트너는 시장을 어떻게 봤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시장 반등해줬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최근에 사실은 그 FOMC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이 많이 크게 하락을 좀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전일 그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저희도 이제 커플링으로 좀 반등을 해준 부분이 좀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되게 인상적이고 4%를 상승해주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선물도 9,600계약을 무려 살 정도로 그렇게 선물도 매입이 되어 있고 매수가 들어왔고 환율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지 한번 추세도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선물 계약이 계속 지속되는지 그런 부분들 외국인이 과연 돌아올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FOMC 일정이 다음 주에 있는데 3월에도 제가 보니까 3월에도 이 FOMC 일정이 있기 전에
계속 하락하고 그랬다가 네. 그게 발표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때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3월에도 그랬듯이 5월에도 또 비슷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에는 뭐 에너지나 아니면 쌍용차 그다음에 곡물주만 상승했다면 5월 달에는 실적주가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차례가 됐으니까 실적주 위주로 보시고 4월 달에 정말 이런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역시나 뭐 진심을 다해 주시는 우리 김도훈 파트너답게 4월 동안 마음고생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아직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들 최대한 줄여드리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자, 지금 바로 첫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먼저 고민을 받아봤어요. 앱코 고민 남겨주셨고요. 자, 매수가는 17,600원에 비중은 30%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니까 4.53% 반등이 나와서 1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앱코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은 손실 구간에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앱코는 PC 게이밍 마우스하고 그다음에 키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생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PC방이 잘 돼야 이 앱코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PC방이 정말 이제 막 장사도 잘 되고 하면 그만큼 이제 게이밍 마우스라든가 게이밍 키보드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경기, PC방 경기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PC방이 폐업한 숫자가 500개인가 5,000개가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PC방 사장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면서 이렇게 폐업도 하고 좀 힘드셨는데 그래서 앱코도 차트나 아니면 흐름을 보면은 상승해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해줬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PC방의 매출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앱코도 이제 한 번 더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14,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다시요. 네. 기술적으로 조금 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슈가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있으면 이 앱코는 좀 홀딩해 주시고요. 15,000원이나 14,000원 정도의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부분 확인하고 들어가시고요. 좀 17,500원 정도가 매수가이신 것 같은데 1차적인 목표가로는 여기까지는 우선은 튀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멈추고 이렇게 지지가 해주면은 분할 매수해서 해주셔서 평단 낮춰주시고 반등해줄 때 보합권에서 좀 매도해 주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배열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가 상승해주는 모습, 예를 들면 주봉 차트로 이렇게 잡고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하고 상승해준다라고 할 때 그때 좀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까지 약 한 2만 원 후반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분할 매수 해주시고 보합권에서 매도해 주신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좀 완벽하게 없어졌을 때 PC방 경기를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앱코 PC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를 생산 유통하는 기업인데요. 실외 마스크 다음 주부터 드디어 해제된다고 하죠. 그리고 거리두기는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PC방 사업이 다시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의견과 함께
14,000원에서 15,000원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요. 매수가인 17,6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동안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신 뒤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목표가로는 2만 원대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에코프로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만 9,600원이고요. 비중은 30%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 종가 흐름 보면요. 6.7% 상승이 나와서 8만 6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역시나 또 오늘 굉장히 그래도 꽤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에코프로? 그 에코프로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2차 전지 대장주죠. 그래서 2020년도, 2020년도 특히 재작년에 저희 동학 개미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첨보 이런 2차 관련된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그쵸. 그때 만약에 수익을 못 내면 바보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2차 전지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은 상승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렇게 상승해줘가지고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 에코프로가 상승해주고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중고가권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그런 상황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사실 재작년에만 상승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또 테슬라나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는 사실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거든요. 제5의 물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PER을 보시면 6배입니다. PER이. 그래서 업종 7배입니다. 그래서 업종 PER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PER이 나와 있죠. 네, 업종 PER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서 아직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다 살아 있어요. 480선이나 361선이 다 살아 있고 단기적으로만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시총이 큰 종목들은 사실은 이렇게 정석 패턴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가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지지를 받아준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네, 계속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고 1차 전지가 끝나지 않는 이상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싶고요. 7만 5천 원 정도의 지지를 받을 때 이 장기 이평선 361선을 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제가 좀 선을 그어 보면요. 네.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아직 여기까지 더 하락할 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지를 해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주의자 또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눌림목이 더 나올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7만 2천 원 지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요. 이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도 만나봤고요. 자, 저희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넷마블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만 1,300원이고요. 비중은 10%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역시 손실 구간에 계세요. 자, 오늘 넷마블 1.27% 상승이 나와서 9만 5,600원의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은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넷마블은 정말 게임주 중에서 이것도 거의 뭐 랭킹 3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임주죠. 뭐 모두의 마블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있고 또 퍼블리싱적으로 매우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도 잘 만들고 또 퍼블리싱도 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대한 게임주가 사실은 예전에 P2E라고 해가지고 뭐 룽투 코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위메이드 기억하시죠? 위메이드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네. 위메이드가 이때 P2E 그러니까 코인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코인과 연계돼 가지고 마치 내가 캐릭터를 키우면은 이제 돈을. 거기서 네 그렇죠 코인으로 캐릭터도 살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이라는 거랑 연관돼 가지고 무려 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갔던 그런 네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실은 이게 작년 후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넷마블은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계속 뭐 같은 정말 그런 게임주고 오히려 더 게임주에서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이런 P2E 관련된 그런 사업에서 어떤 그런 선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2E에 대한 그런 어떤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새로운 어떤 원동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PC방 말씀드렸지만 다 연결이 되네요. PC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해주고 중고딩들이 또 게임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P2E가 열풍이었을 때 넷마블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다 선반영돼 가지고 이 차트의 모습이 다 이제 하락하는 흐름 이제 계속 이 하락이 멈추어주지 못하고 역배열의 흐름으로 계속 주저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가가 매수가가 11만 1,300원입니다. 네, 11만 1,300원인데요. 네. 네, 매수가가 살짝 높은데 그렇죠. 우선은 전저점인 9만 5천 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이 역배열 차트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반등을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윗골이 달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 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외인의 기간 같은 메이저 수급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지 여부만 확인해 주시고 조금 더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에 대한 어떤 또 추가적인 정보나 아니면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게임 관련주들의 흐름에 가장 큰 이슈가 P2E였습니다. 플레이투원 게임인데 자, 넷마블은 그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도태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저점인 9만 5천 원이 지지 라인이라고 하셨고 사실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넷마블 지금 고민이라고 남겨주신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자, 김도훈 파트너와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들 차례로 만나봤고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시고 매수가는요? 18만 원에 10%입니다. 네, 18만 원에 10%. 지금 이익 구간에 계시네요. 약간이요. 네, 어떤 게 좀 특히 고민이 되세요? 비중을 좀 늘리고 싶으신가요? 이거 좀 오래 해갖고 오래됐는데요.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궁금했어요. 아,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군요. 네. 네, 저희 김도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예. 네,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작년에 했는데 몇 번 이렇게 분할로 매수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작년 한 후반기 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네. 우선은 섹터나 종목은 잘 고르셨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어제 오늘 그 마스크 벗는 이슈로 네. 상승할 때 조금 이제 본전이 왔는데 팔아야 하나? 이런 네.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매도하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고요. 이제 그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2년 동안 매출도 하락하고 또 많은 부침을 겪었잖아요. 화장품 관련주가. 예.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주에서 대장 1등주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가벼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오늘 뭐 오가닉 코스메틱 뭐 이런 종목들이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거 상한가 가기도 했지만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시총이 크고 무거우니까 그러한 이슈들에 막 상한가 가고 막 하한가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예. 예, 지금 차트가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초입에 있는 차트고 기술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본전 오셨다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목표가는 조금 제가 좀 세밀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목표가는 우선 20만 원까지 홀딩하셔도 됩니다. 네, 20만 원까지 홀딩하셔도 되고요. 20만 원 이상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건 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마스크도 벗으면서 이제 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분기 매출 실적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센서스도 확인해 주시면서 이 아모레퍼시픽이 분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지 그런 흐름도 봐주시면서 그 이상을 목표가로 보실 때는 대응해 주시고요. 2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재료적으로도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니까 홀딩해 주시고 네. 여기 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본전 왔다고 매도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니까요. 조금 더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지 궁금해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요. 아무래도 매수하신 좀 타이밍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매도 타이밍이 더욱더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라는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20만 원으로 제시하고 홀딩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켜져 있을까요? 예. 네, 볼륨을 0으로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제주 맥주요. 네, 제주 맥주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처음 그 상장해가지고 얼마 안 써서 샀는데 4,500원에 샀거든요. 네, 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요? 한 50%대요.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네. 자, 어떻게 이렇게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게 되셨을까요? 아는 사람이 우리 같이 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휘말리게 버렸어요. 아, 네, 지금 손실 좀 보고 계시잖아요.
예. 네, 어떤 게 좀 가장 고민이 되세요? 그 사는 것까지 올까 싶어가지고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매수가까지 올지가 가장 궁금하시다. 예. 네, 저희 김도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맥주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제주 맥주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습니다. 아, 네. 제주 맥주가 이제 유명한 게 맥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라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일인데요. 사실은 저희 이제 아버지 분들, 이제 저희 형님뻘 되는 분들은 다 라거만 있어가지고 이 에일은 사실은 자라면서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에일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예. 약간 이렇게 밀맛 나면서 약간 풍부한 그런 약간 시원한 거 말고 약간 풍부한 느낌, 맛이 약간 좀 달짝지근한. 아. 네, 그런 에일 맥주를 제주 맥주가 잘 만들고요. 그래서 그 제주 에일 맥주가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상장까지 간 겁니다. 아. 네, 우선은 이유가 투자 이유가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했을 때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주 맥주가 막 이렇게 급등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면서 조금 욕심이 나셨었죠.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포인트가 조금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었던 자리예요. 신규 상장주 매수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요, 시청자님. 예. 공모가가 얼마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모가가 뭐냐면 공모를 처음에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회사의 가치를 따져서 이제 이 한국거래소가 여러 가지 기관과 이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는 이거 얼마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네, 그게 얼마였냐면요, 3,200원 정도였어요. 아. 네, 3,200원 정도가 이 제주 맥주의 적정한 가치다라고 딱 매겨줬는데 딱 첫날 상장할 때 얼마로 상장을 했죠? 6,000원까지 갔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그 제주 맥주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공모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이잖아요. 큰 이익이잖아요. 그러니 따상이라고 하는데 따상을 했잖아요. 더블로 3,000원, 공모가가 3,200원이었는데 이미 6,000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벌써 2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매도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이제 점점 내려와가지고 공모가 비슷한 언저리에 한 2,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공모가 비슷하게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만 하락하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를 조금 참고를 하셔서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주 맥주가 사실 그동안 흐름을 못 보였던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음료나 아니면은 이 술의 판매가 매우 줄었잖아요. 만나질 못하니까. 네. 네, 이제 맥주를 마시려면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편의점에서도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야구장 같은 거 축구장 가가지고 마셔줘야 제주 맥주들의 매출도 올라가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가 좀 이제 완화되면서 24시간 풀렸으니까 제주 맥주도 앞으로 갈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런데 매수 포인트가 좀 낮으니까 지금 약 한 25%에서 30%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요. 예. 제가 여기서 네. 2,7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700원 여기 보시면 121선 있죠? 예, 예. 예, 이게 노란 선이 121선입니다. 이게 장기 중장기 입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세력들의 심리선이에요. 그래서 2,800원 정도 오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여력 있으시면은 뭐 10% 비중 10%라도 조금씩 추가 매수해 주시면서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면서 평단을 낮춰주시고요.
예. 어차피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손절은 이미 타이밍이 늦으셨어요. 손절하실 거면은 뭐 4,000원 초반대에 손절을 하고서 다시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 의미가 없으니까 2,000원 후반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담으시고 제주 맥주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트렌드는 좋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주셔가지고 대응해서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주 맥주의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주 맥주가 재무적으로도 조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코로나 완화되면은 실적도 반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비교적 신규 상장주인 제주 맥주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자, 신규 상장주 매수하실 땐 공모가가 얼마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팁을 공유해 주셨어요. 자, 신규 상장주 매수하려는 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4,500원이 매수가였기 때문에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었고, 자, 2,800원부터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 주시고요.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세요? 네, 코스맥스고요. 네, 네, 비중은 20%고 매수가는 81,000원이에요. 네, 코스맥스가 네. 고민이시고 81,000원에 20%의 비중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네. 이익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라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좀 단기로 끝날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로 가져가 봐도 될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네. 네, 저희 김도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제가 목소리가 좋은 이유가 저기 이익 나고 계셔가지고 네. 네네네. 만약에 손해 매수가가 높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조금 위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보통은 네. 네 지금 이익이 나오고 계셔가지고 반갑게 한번 인사해 드렸습니다. 네. 네네. 코스맥스는 뭐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그다음에 재료 이렇게 그 종목을 픽한 이유나 그런 거 들어보면은 이미 이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이분이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지 딱 느낌이 와요. 네. 네, 근데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시청자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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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섹터의 선택도 매우 좋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평단가도 매우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코스맥스는 제가 저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코스맥스라는 회사는 매우 우량한 화장품 OEM 기업이고요. 네.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도 코스맥스에서 생산할 정도로 이 생산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화장품주 이제 궁금하신 게 그거 있잖아요. 화장품주는 마스크 벗어서 좋은지는 알겠다. 앞으로 조금 네. 상승할 건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목표가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냐?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냐? 이게 네네.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네, 저는 재료적으로는 네. 트렌드적으로는 중장기에 베팅을 좀 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중장기로 가져갈 수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 회사는 지금 이 차트는 이미 바닥이에요. 이미 바닥이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네네. 기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구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많은 저항과 지지 혹시 개념 아세요, 시청자님? 네. 네네네. 아시죠? 이거 봐요. 네. 제가 주식을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저항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10만 원대예요. 10만 원 초반대. 네. 네. 정확히 하락한 그 구간의 정확히 가운데 아니면 7부까지가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한 11만 원대 이게 유상증자 악재 이슈가 나와서 좀 많이 떨어지길래 예, 예. 그때 살까 말까 하다가 계속 흘러내려서 안 사고 기다렸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유상증자가 사실은 삼자 배정도 아니고 주주 배정이면은 네, 네,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때 이 유상증자 받았을 때의 매물대에 가장 많은 개미들과 이제 주식의 기술적인 차트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세력이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리려고 할 때 네. 그 본전가론 그 전 방송 보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모레퍼시픽 봤습니다, 저는. 네, 아모레퍼시픽에 조금 어느 정도 손해가 나셨는데 이제 좀 올라와 가지고 본전권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그래요. 네. 본절권에 오면은 이거를 네. 나 지금까지 손실 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1년 동안 엄청 힘들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나? 팔고 그냥 끝내고 싶다. 내 고민 끝내고 싶다. 그거를 역용합니다. 세력들은. 네. 그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견뎌내시냐면 네. 10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홀딩하고 있었다가 10만 원대가 오고 저항을 맞으면 그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10만 원대 오면은 30% 정도나 50%까지 비중을 축소해 주는 겁니다. 이익을 실현해 주고. 네. 네.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흐름 보고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대응해 주면 좋아요. 네, 네. 네, 그래서 10만 원대부터 10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분할 네. 매도 어느 정도 해주시면서 네. 7부 능선이 정말 마지막 능선이거든요. 네. 혹시 시청자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군대에서 보면은 우리가 적지를 이렇게 공격할 때 보통은 그 산이 있거나 뭐 성이 있거나 옛날 같았으면 성이 있거나 그런 본부가 위에 있잖아요. 위리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능선이라고 하죠. 우리 3부 네. 능선을 공략했다. 5부 능선을 공략했다. 7부 능선이 가장 우리가 그 고지를 탈환할 때 가장 많은 저항을 받는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도 똑같습니다. 7부 능선이 정말 마지막 능선이에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래서 7부 능선에 어느 정도 7부 능선이 오면 거기가 네. 12만 원대인데요. 네. 12만 원대 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10%에서 20%만 남겨두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10%, 20%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가장 많은 저항을 받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뭐 예를 들면은 그때는 다 이 이평선들이 지금은 모여가지고 역배열이 돼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배열이 되는 상태에서 5일선이나 11선 타고서 제가 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상승할 때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5일선과 21선, 61선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네, 네. 네네. 61선이 가장 단기적인 심리선이고요. 21선을 이탈해주면은 그때는 나 어느 정도 그래 이제는 매도해줘야겠다. 61선을 잡으시면은 61선 만약에 이탈하면은 다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12만 원대니까 네 12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다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매도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게 코스맥스가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뭐 사드 얘기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서 봉쇄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네.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출렁거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다시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의 금액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그 중국 이슈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였을 때 시장이 출렁거릴 때 다시 한번 그 이익권에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때 그때 타이밍이 언제쯤 좋겠냐, 어느 가격대가 좋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당연히 지금이 바닥권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가장 매수 포인트가 지금 여기가 바닥권이고 가장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만약에 하락을 하고
이 가격이 다시 왔을 때나 아니면 그 시총 큰 것들 매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네, 다 안정적인 대형 거.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네. 제가 예전에 한 2020년도에 상승할 네. 때 흐름을 네.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지금 이 구간입니다. 네. 지금 구간이 여기예요. 2020년 3월 구간이에요. 네네. 그러면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정도에 팔았어. 그런데 네. 다시 빠질 때는 정배열한 다음에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은 정배열한 다음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할 때는 60일선이나 120일선 조정 나올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면 자꾸 저점이 높여져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네네네. 저점이 높여져 가는데 네. 다 이평선들이 여기 보면은 이때 2020년 7월 보면은 5, 20, 60, 120 정배열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이런 상태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런 정배열 해놓은 다음에 60일선이나 120일선 조정 나올 때가 매수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 60일선 조정 나올 때 9만 원대 샀으면 다시 상승하잖아요. 네. 11만 5천 원까지 다시 상승했었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또 60일선 조정했을 때 여기서 10만 원대 샀으면 다시 12만 원대에 또 오죠. 네. 그렇게 시총이 이제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은 네. 일봉을 보시기보다는 일봉을 마치 주봉을 마치 일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주봉을 마치 이건 팁인데요. 주봉을 마치 일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볼린 좀 지울게요. 잠깐만요. 네. 이 구간인데 마치 주봉을 일봉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일봉 매수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11선이나 20일선 조정받을 때 그때 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봉도 주봉으로 10일이나 20일선 조정받을 때 사시면 좋고요. 네. 일봉으로 봤을 때는 60일이나 120일선 조정 나올 때 정배열된 구간에서 사시면 그걸 이제 스윙이라고 하죠. 네, 스윙이라고 하죠. 그 하락했을 때 또 다시 지지했을 때 사고 또 저항받을 때 팔고 또 정배열이라는 전제이면은 또 거기서 정배열 구간에서 60일선, 100일선, 120일선 조정 나오면은 정말 땡큐죠. 그거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네. 사주고 또 오르면은 팔아주고 이렇게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익권에 들어가셨는데 앞으로도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수익을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삼성전자, 네, 예. 삼성전자가 고민이 되시고 예. 그러면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74,600원 정도 됩니다. 네, 매수가는 74,600원이시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60% 정도.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혹시 추가 매수하셔서 지금 7만 원대 안착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고민이 되시나요? 이거 조금 갖고 있는 제가 좀 오래된 작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네, 뭐 조금 올라갈 줄 알고 샀지만 계속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초과 매수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가 60%나 됐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수가에 다시 도달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있으면은 수가이 안 올라오겠네 싶은데, 네,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죠. 저희 김도원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삼성전자 지금 손해 나셔가지고 속상하시겠어요. 예,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들의 삼성전자인데, 근데 삼성전자는 시청자님 제가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실적도 좋고 뭐 비할 데가 없어요. 저희 전문가들도 삼성전자는 정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를 제가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실 때는 우리나라 지수와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주가 지수하고. 네네네. 그거는 이해하시죠? 아, 알지요. 네, 전체 삼성전자의 시총이 제일 크고 1등주기 때문에 그 그렇죠.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종합지수하고 똑같이 가고 제가 지금은 설명 못 드리겠지만 지수의 차트와 흐름하고 유치하고 되게 똑같이 갑니다. 완전 네. 커플링이 되어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지수가 지금 반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가 삼성전자에 대한 답이에요.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한 거.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또 하락하는 추세가 아직 멈춰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지금 저기 차트 보고 계시죠? 그렇지.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게 선 긋는 게 되게 단순하고 뭐 이렇게 유치원 그림 그리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추세라는 거와 연관이 돼 있고 이게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네. 이 추세가 이탈해 줘야지만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고 1차적으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 추세가 벗어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이게 만약에 추세가 벗어나지 않으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시청자님 그 삼성전자는 지수와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한 번 더 반등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 네. 또 손절하기에는 또 애매하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지. 저는 손절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만 원 2천 원 정도 내려오면은 예. 더 살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더 살까 싶기도 하시죠?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전자는 정말 진짜로 뭐 재무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나 뭐 재료적으로 얘기할 게 없어요. 삼성전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드리면 지금 6만 말씀하시면서 6만 3천 원, 6만 2천 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세 멈추고 지지해주면서 조금 벗어나면서 여기 6만 5천 원 정도 지지받아주면 그때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제가 매수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 포인트. 네네. 지금 막 사지 마세요. 지금 막 계속 또 빠지고 5월 FOMC 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수가 출렁일 건데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더 빠지면 더 후회하지 마시고 예.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6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면서 벗어나서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한 번 더 왔다 갔다 했을 때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쌍바닥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분할 매수 해주셔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상승할 때 그때 한번 본절권 매도 한번 해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고민이신 시청자님들, 우리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님 말고도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6만 5천 원 지지 여부 확인 후에 추가 매수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대한항공이요. 네, 대한항공이시고, 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31,550원에 20%요. 네, 대한항공이 고민이시고 31,550원에 20%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매우 좋습니다. 자리도 좋고요. 이제 가려고 하네요. 지금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 좀 완화되면은 여행도 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잖아요, 대한항공. 네네. 네, 그리고 재무 혹시 보셨어요? 재무도 지금 계속 3년간 적자하다가 작년에 지금 흑자 전환했잖아요. 예. 네, 물론 경영권 이슈, 한진 홀딩스 관련된 그 지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테마도 좋고요. 그리고 수급, 외인기관 수급도 아주 좋고 지금 정배열 해놓고 지금 중가권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에서 3만 원 조정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361선 이렇게 타고 가죠? 네네. 요 초록색 선.
네. 네. 그래서 잠깐 조정이니까 지수 안 좋고 하니까 대한항공은 앞으로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홀딩해 주시고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 홀딩해 주시고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4만 원까지 충분히 갈 겁니다. 대한항공. 네, 근데 지금요. 네. 추매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본절권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잘 갈 것 같으니까 그죠? 네네. 네네네. 추매 괜찮고요. 추매는 지금 3만 원대에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대 요런 거 한번 봉 한번 요렇게 그려질 때 여기서 한 번 더 사세요. 3만 원대예요? 예. 3만 원대에 2만 9천 원대에 한 번 조정 나오고 음봉 나오면 한 번 더 사세요. 여기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나올 때. 네네. 네, 차트가. 네. 요때 한 번 더 사세요. 361선 조정 지지받아주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러니까는 2만 9천 원에서 3만 원대요? 예, 그렇죠. 여기 이 구간대 29,000원에서 3만 원대 추가 매수 좀 더 비중을 태우시는 거 29,000원대에 추천드립니다. 네. 2만 9천 원대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한항공이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어느새 김도훈 파트너가 이렇게 꼼꼼히 상담을 해주시다 보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김도훈 파트너님 정말 상담 꼼꼼하게 잘해주신다는 거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서 더 많은 고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키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